자, 성과 사랑의 윤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단원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려운 거 없고 그냥 생윤에서 제일 쉬운 단원이고, 이쪽 단원은 또 수업 잘하시는 분도 있대. 근데 나는 그냥 그래요. 그냥 편안하게 봅시다. 자, 성. 자, 세 종류 있어요. 생물학적 성, 사회문화적 성, 그 다음에 무슨 성이 있다? 욕망으로서의 성이 있다. 자, 욕망으로서의 성은 그냥 쉽죠. 그냥 뭐라고 말하면 되는 거니? 성욕이에요. 그냥 성욕. 요건 빼고, 그럼 이제 생물학적 성과 문화적 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적 성은 무슨 성이냐면 자연적 성이래요. 무슨 성이라고 말한다고요? 자연적 성이에요. 즉, 우리가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나고 뭐로 태어난 것? 여자로 태어난 것. 그 자연적이지. 그러니까 남자는 XY로 태어났죠? 여자는 뭐로 태어납니까? X로 태어나죠. 자, 그리고 이런 현상. 여러분이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난 것은 사회현상이니 자연현상이니? 자연현상이죠. 무슨 현상이다? 자연현상입니다. 그래서 나는 남자야. 쟤는 여자야. 이거 사회문화에서는 이거를 다른 말로 무슨 지위라고 말한다? 귀속지위라고 말한다. 즉, 자연현상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연에 대해서 뭐가 들어갈 수 없다. 비가 내린, 저 악한 비, 선한 비, 안 되는 거예요. 쓰나미가 몰려왔더니, 물론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만은, 그러니까 봄이 왔더니 착한 봄, 요즘 그런 농담으로 쓰지만, 악한 봄, 나쁜 봄 그런 건 없다는 거지. 즉,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난 것은 사회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현상이니까? 자연현상이니까. 자, 그럼 사회 문화적 성이라는 거지. 자, 이걸 섹스라고 말한다면 이건 젠더라고 말하는데, 사회 문화적 성이라는 것은 다운 것이야. 뭐 하는 것이다? 다운 것. 즉, 남성 다운 것, 여성 다운 것이야. 다운 것이라는 것은 그 사회가 그 누구에게 기대되는 역할이에요. 다시, 역할이라는 것은 남자다 여자다라는 건 역이라면은 다운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읽어줘야 된다? 할이라고 읽어줘야 돼. 즉 뭐뭐 해야 할이지. 남자다워야 할이지. 여자다워야 할이지. 그 사회가 기대되는 행위에 할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뭐가 들어간다? 할자가. 즉 여성다운 것. 무슨 다운 것? 남성다운 것. 근데 만약에 여성다운 것과 남성다운 것이 물론 유전적인 영역도 있지만 이 사회가 여성에게 여성다운 것을 요구하는 것과 남성에게 남성다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전적으로 유전의 영향이냐 이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전적으로 유전의 영향이라면 전 세계의 모든 남자는 남자다워야 돼요. 전 세계의 모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좀 살짝 길게 안 하고 그 마가렛 미드라는 여사가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 세 부족을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부족은 남자들이 상당히 뭐스럽더라? 여성스럽고 어떤 부족을 가니까 여성들이 상당히 남성스럽다라는 거지. 즉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은 유전의 현상도 있겠지만은 무슨 현상도 강하게 작용한다? 문화현상도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때 문화현상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바라보자? 사회화라고 바라봐야겠지. 즉 후천적 뭐의 결과라고 바라보는 거다? 학습의 결과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에요. 자, 요 그림 그냥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이거 여자 같니? 남자 같니? 남자예요. 즉 마가렛 미드 여사가 어느 부족을 갔는데 거기는 모든 여자가 남자답고 모든 남자가 뭐답더라? 여성스러웠어요. 즉 이거 남자 미인대입니다. 남자 미인대. 즉 좀 얼굴에 막 뭐 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 부족의 남자들은 하루 종일 얼굴 치장에만 신경 써요. 그냥 막 뭐 정글에 가가지고 이상한 분가루 해가지고 색깔 있는 거 막 꽂고 그리고 남자 미남대에 출전해요. 그래서 이제 막 뭐 이쁜 거 상탈라고 막 노력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어느 부족을 가면은 남자가 상당히 뭐스럽다? 여성스럽고 여자가 상당히 뭐스럽다? 남성스러운 것이 발견된 것을 통해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
다음은 유전의 영향보다는 후천적 학습의 영향이 더 크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운 것은 자, 자연현상이 아니라 무슨 현상으로 우리가 바라보자? 사회현상. 에어컨 켰어요? 더워서. 자, 그럼 이제 요런 것들을 한번 보자. 옛날에는 이거 남학생이죠? 엄마 요리가 재밌어요 그러고 있어요. 즉 옛날엔 남자들은 요리를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자, 이건 여학생입니다. 아빠 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차를 고치고 뭐 이런 것은 주로 누가 해야 된다고 봤었다? 남자가 해야 된다 그랬던 거지. 즉 자꾸 그렇게 강요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렇게 해서 여성에게 지나친 여성성을 강조하는 것이 차별사회화의 모습이다. 자, 여기까지 알아주시고, 그래서 차별사회화라는 것은 지나치게 여성에게 여성성을 요구하고요, 남성에게 지나치게 뭐를 요구하는 것? 남성성을 요구하는 것을 차별사회화라고 합니다. 쉽죠? 자, 이거 그냥 농담으로, 이건 좀 잘못, 아니,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좀 세요. 자, OX를 풀어보겠습니다. 사회적 역할. 자, 역할이지, 이것은 다운 것이에요. 남자다운과 여자다운 것은 남녀의 본성으로 구분된 것이다. 아니지. 남녀의 본성으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사회화, 학습, 차별, 사회화에 의해서 된 것이죠. 그러니까 X. 성 역할, 다운 것이죠. 역할은 뭐라고요? 나은 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길러진 것이다. 길러진 것이다에다 밑줄 쫙 꺼주셔야지. 다시 요거 써줘야죠. 무슨 사회화다? 차별 사회화. 여성이 남성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아, 자연의 법칙이면 자연현상이지. 근데 자연현상이니 무슨 현상이니? 자외현상. 무슨 현상? 자외현상. 그러므로 X. 이상적인 여성성은, 자, 여기서 여성 뒤에 성에 동그라미 쳐야 돼. 왜? 이상적인 여성은 자연현상이죠. 뒤에 성자라는 것은 다운 거예요. 이상적으로 여성다운 것은 그 뜻이야. 이상적으로 남성다운 것은 그럼 남성성. 자연현상이 아니라 교육. 여기서 교육이라고 나왔지만 다시 똑같은 소리입니다. 무슨 사회야? 차별사회야. 아, 요거 작년부터 살짝 그 밀이랑 보부하루 사례로 해서 그 차별 사회화가 그 여성을 뭐 객체적 자아로 만들었다든가 여성을 예속시켰다든가 그러한 어떤 제시문으로 나오니까 좀 기본적으로 알고 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영차. 아, 성의 가치 보도록 하자. 가치. 앞에다 써줘야죠. 뭐의 가치? 성의 가치. 뭐의 가치? 성의 가치. 성. 기본적으로 생식이죠? 그 다음에 쾌락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니? 인격적 가치. 생식적 가치. 쾌락적 가치, 그 다음에 무슨 가치? 인격적 가치. 여기서 생식적 가치는 출산이니까 기본적으로 뭐와 연결되냐면 결혼과 여기다 적자. 결혼을 강조합니다. 자, 쾌락적 가치와 인격적 가치가 있는데 그러므로 생식적 가치를 강조하면은 무슨 주의에 들어가냐면 보수주의에 들어가. 옆에다 쓰십시다. 자, 그 다음에 쾌락적 가치만을 만약 쾌락적 가치만을 강조하면 자유주의야. 내 말은 이 만자를 넣는 것은 인격적 가치도 쾌락은 있겠지. 알잖아. 자, 하지만 이쪽은 쾌락도 있지만 인격적 가치에서 뭐가 추가해야 된다? 아, 사랑이 추가돼야 되고요. 사랑이 추가돼야 하고요. 사랑이 추가돼야 되고. 그러므로 무슨 주의다? 중도주의라고 쓰도록 합시다. 그냥 밑에다 살짝 써주도록 하십시오. 보수주의, 자유주의, 그 다음에 무슨 주의? 중도주의. 자, 자녀를 출산하는 기능. 생식적 가치네. 자, 임신 출산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 자녀를 출산하는 기능을 강조했으니까는 무슨 가치를 강조했다고 말해야 돼? 여기서 가치로 물어봤으니까 생식적 가치. 성과 사랑과의 관계로 따질 때, 성과 사랑의 관계로 따질 땐 성과 사랑의 관계로 따질 땐 보수주의. 성적 쾌락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쾌락 중에 하나이다. 이것만을 강조한다면 좀 넣어줄겠어. 좀 각색을 하겠습니다. 쾌락만을 강조한다면 무슨 주의라고 넣어줘야겠니? 쾌락주의. 자,
절제 없는 쾌락은 고통을 발생시킨다. 즉 쾌락 플러스 뭐가 들어간 거니? 제가 들어갔지. 그러니까 무슨 가치를 강조했다? 인격적 가치. 사랑하는 사람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인격.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나의 인격, 그냥 인격 나왔네. 품이 나왔네. 인격적 가치. 성인한 자녀를 출산하기 위한 수단일 뿐. 딴 건 필요 없음. only 출산. 그럼 무슨 가치만을 강조했다? 생식적 가치. 근데 여기서 생식적 가치는 자, 성과 사랑의 관계에서 무슨 주의라고 넣어줘야 된다? 보수주의. 자, 성적 수치심. 수치심 같은 거 이런 거 들어갔죠? 인간만이 지닌 본래적인 것으로 존재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의 자연적 방어 기제이다. 그럼 무슨 가치라고 말하자? 인격적 가치. 뭐 이런 거 그냥 봐주면 되는데 옆에다가 특히 쾌락적 가치. 뭐 쾌락적 가치니까 생식이나 보수나 다 포함되는 건데 옆에다 한번 써줄게요. 자유주의라고 그래서 마구마구 뭐 지 멋대로 다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유의 한계가 있죠. 그래서 성에 대한 자유지만 넓게 보면 자유의 한계가 있어요. 자유의 한계라는 것은 일단 타인을 침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타인의 권리를 뭐 하면 안 된다? 침해하면 안 된다. 즉 여기서 자유주의라고 해서 방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자유주의는 무조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라 상대의 뭐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하다. 이것이 쾌락주의, 자유주의의 한계입니다. 근데 자 보자. 쾌락주의, 자유주의 한계라고 말했지만은 쾌락주의, 자유주의의 한계이면서 인격주의나 보수주의도 모두 포함되는 기본적인 한계예요. 즉 인격주의에서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고요. 상대 동의. 당연히 생식적 가치. 보수주의에서도 상대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십니다요. 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요 정도 내용들입니다. 요 정도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게 뭐냐면, 사랑의 요소. 에릭 프롬. 일단 이 사람의 저서는 사랑의 기술이에요. 이 사람의 책은 뭐다? 사랑의 기술. 뒤에 이거 안 넣었지? 자, 여기에서 사랑의 요소가 들어가는데 요거 그냥 가끔 올해 EBS에도 있고 기출문제도 있는데 일단 문제 가장 전형적으로 그냥 내는 겁니다. 재시문 유추. 재시문 유추를 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베이스로 알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한 거다. 재시문 유추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동그라미만 칩시다. 이게 기출문제 제시문인데 동그라미만 칠게.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서 이거 그냥 집어넣었어요. 책임 필요하고요. 이해 필요하고요. 존경 필요하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보호가 필요해요. 사랑의 요소로는 책임, 이해, 존경, 보호. 그럼 책임은 뭔가? 요구에 책임 있게 반응하는 것. 상대방의 요구에 책임 있게 뭐 하는 것? 반응. 위에다 쓰세요. 응답. 상대방의 요구에 뭐 하는 걸로 적어야 된다? 응답. 이해라는 단어는 지식이라는 표현, 알아가는 겁니다. 즉, 상대방의 독특한 개성을 아는 능력이며 그를 뭐 해가는 것? 이해. 이해 위에다 지식을 넣어주고 상대방의 독특한 개성을 뭐 해가는 것? 알아가는 것. 그렇게 적어주자. 여기서 독특한 개성, 좀 이쁘게 만들어 가보자, 이 제시문을. 독특한 개성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뭐라고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알아가는 거야. 그걸 뭐라고 말한다? 이해, 지식. 사랑은 존경이다. 즉, 거꾸로 보자.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요거 이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내는 게 사랑의 요소 중에 사랑은 소유다, OX. X입니다. 왜?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존경한다면은 그를 소유하거나 착취하려고 하면 안 되겠지. 그러므로
사랑은 존경이기에 소유가 들어간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더 하나 적을게요. 전적인 희생 안 돼요. 뭐 무조건적, 전적인 희생이다.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뭐 일은 할 수 있지만은 뭐 전적인 희생을 하고 놓아주면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집에 X고요. 자,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자, 여기서 독특한 개성을 보는 것,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알아가는 것, 이렇게 들어가면 지식이고, 있는 그대로 보면서 상대방을 존경한다 그러면은 존경으로 들어갑니까? 좀 오타쿠라고 그래야 되나? 나한테 가끔 질문하더라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이해예요, 존경이에요? 정 안 되면 둘 다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 내신 OX 객관식처럼 문제 내지 않으니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알아가는 것, 그러면 뭐니? 지식.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경해 가는 것, 그렇게 가면 뭐로 되는 거니? 존경.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알아가는 것, 뭐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성장에 적극적인, 여기 끝내고 생명과 성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 뭐가 들어간다? 보호. 그래서 순서대로 책임, 이해, 존중, 보호, 이런 게 사랑의 요소이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십니다요. 자, 한번 좀 볼게요. 에릭 프롬의 책인데 사랑의 기술이야. 아이고. 이 기술을 옛날에 어디서 보니까는 물론 이 사랑의 테크닉은 아니겠지. 그건 아니죠. 테크닉도 아니고요. 뭐 테크놀로지도 아니고요. 이 기술을 어디서 보니까는 우리 기술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그 subscribe라고 해석한 것도 있었는데, 그 기술이 아니라 아트예요, 아트. 영어 알죠? 예술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좀 어떻게 보면 테크닉이지, 테크닉. 근데 그냥 기계적인 테크닉은 아니지. 뭔가 좀 예술적인 테크닉? 그래서 이 아트입니다. 그래서 아트 오브 러빙이에요. 원 제목이 뭐냐면 아트 오브 러빙. 즉 사랑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요소로 보호, 책임, 존경, 이해. 이렇게 있다. 자, 사랑의 실패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에릭 프롬은 그런 것 같아. 이 책을 쓸 때 이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일까? 아니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어떤 그 사랑했던 추억들을 되뇌일 때였을까? 그쵸? 20살에 이런 책 썼지는 않았겠지.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를 하니까 좀 사랑을 보류를 많이 하고 있을 거야. 대학 가서. 대한민국 사회는 모든 것을 다 대학 이후로 미루죠? 모든 것을. 근데 에릭 프롬도 인간은 다 한 20살 때쯤? 이렇게 그 나이 또래에서 누구나 다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다 후회해요. 마음 한구석에 다 후회라는 마음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나의 경험칙상 그냥 평생 가는 것 같아. 나의 경험칙상. 그래서 늘 그냥 아련히 떠오르는 기억들. 그걸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프롬은 그것을 좀 더 자기 인생을 좀 배운 사람의, 똑똑한 사람의, 지식인이잖아. 인생을 되뇌이며 쓴 일종의 내 생각엔 반성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다 사랑을 할 것입니다. 대학교 가서 그냥 하고 사랑을 하겠죠. 그러면 몰라요, 그땐. 사랑이 뭔지를. 사랑이요? 우울해지네. 책임, 이해, 존경, 보호. 보호, 책임, 존경, 이해인지를 몰라요. 처음 사랑할 땐 몰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랑의 실패. 이 문장이 EBS 이번에 들어갔는데, 이게 왜 들어갔을까 하는데, 그 말입니다. 우리 명언은 아니고 속담도 아니지만 그런 말 있지. 첫사랑은 안 된다고. 맞아요. 몰라요. 첫사랑에 처음 누군가 사랑하면서 사랑은 보호에, 책임에, 응답에, 이런 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실패를 다 합니다. 실패를 다 어떻게 한다고요? 해요. 그럼 다음에는 실패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반성문이야. 내가 볼 때 에릭 프롬의
이 책을 쓸 때 이분은 사랑할 나이, 사랑의 나이가 뭐 있겠냐만 어쨌든 그냥 자기 지난 추억입니다. 추억? 반성? 회고? 그래서 극복하자고요. 여러분들. 한 번쯤 다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그것을 극복할 때 유일한 방법은 실패의 원인을 살펴보고 사랑의 의미를 배워보자고. 와, 처음 이 문장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다 경험할 문장입니다. 다 경험할 문장이에요. 그래서 생활과 윤리지? 경험할 거잖아. 자,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때 해야 할 첫 번째 작업은 삶이 하나의 기술이다. 아트이듯. 사랑도 하나의 뭐다? 아트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책임, 존경, 보호, 책임, 존경, 지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길러나가자 그 뜻입니다. 자, 사랑이란 자, 처음엔 몰라요. 에릭 프롬은 전혀 모르는 이성을 만나서 사랑이 썩 트는 것은 혁명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래요. 혁명이에요. 무슨 말인지 자, 상대방은 상대방에 대해 사랑은 상대방에 대해 잘 아는 것. 이해죠? 다른 말로 뭐라고 적어줄까? 지식.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처음 이성 만나서는요. 그냥 몰라요. 그냥 나는 어떤데 나는 널 좋아하는데 너 왜 지랄이야? 뭐 이렇게 나오고 그게 아니란 거야. 상대방을 알아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뭐 해가는 거다? 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상대방의 생명과 여기지. 성장에 뭐를 갖는다? 관심을 가져요. 상대방이 뭐를 갖는다? 성장에 관심을 갖습니다. 즉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지. 이건 뭐로 들어가는 거다? 보호로 넣어주는 게 좋아요. 뭐로 간다? 보호. 관심이니까 관심이죠. 자, 상대방을 아까 말했지. 소유는 절대 아님. 플러스 전적인 희생 절대 아님. 왜? 소유한다라는 것은 존경과 어긋나요. 존경하는 사람을 소유할 수는 없잖아. 본질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이건 보호로 넣어줘야겠죠. 근데 여기서 일하는 것이 전적인 희생은 아니라는 거 꼭 알아주자. 무슨 희생은 아니다? 전적인 희생은 아니다. 자, 사랑 두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 여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은 뭐 지식에 넣을 수도 있고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들어가면 존경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선택지에는 뭐 다른 데 있었지만 하나로 놓을 수도 있는데 그냥 존경이나 뭐로 넣어도 된다? 이해. 자, 의미 크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대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랑하다 보면요. 그런가? 어쨌든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띨팍한 모습이라든가 어떤 처음 본 것과 다른 어떤 찌질한 모습? 아니면 좀 핸디캡? 그 사람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 그쵸? 처음 만날 땐 감추지만 드러나겠지. 그 개인의 핸디캡이. 그런 것들도 사랑을 하면 그걸 있는 그대로 알고 그 자체를 또 존경하게 됩니다. 이 표현도 다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자, 상대방에게 응답한다라는 건 뭘로 넣어줘야겠니? 책임. 자, 어쨌든, 나이가 먹어보니까, 처음엔 저도 선생님도 그냥 이런 거야? 막 그랬는데 보니까, 그런 뜻이구나. 생각 들고요. 당연히, 제시문에서 또 어렵게 내면 좀 키워드 찾고 유추해야겠죠? 당연히 제시문에서 어려움을 나오면 키워드 찾고 유추하셔야 하십니다. 기본은 이거고요.